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업앤다운. 먼저 조동준 교수님. 예, 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러시아네요. 예, 러시아입니다. 시위가 뭔가 일어나고 네. 가운데는 잘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업 누군가요? 네, 제가 선정한 업은 러시아의 17세 소녀 올가 미시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시위의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올가의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들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독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올가가 읽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헌법입니다. Гражда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меют право собираться мирно, без оружия, проводить собрания, митинги, демонстрации, шествия и пикетирования. 집회, 시위, 참정권에 관련된 조항을 낭독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올가의 행동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개되면서 올가의 이야기가 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떠오르는데요. 천안문 사태 당시에 이 탱크, 행렬을 맨몸으로 막은 바로 이 탱크맨의 사진입니다. 30년 정도 시차가 있고 또 스케일도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전하는 메시지와 울림, 이건 여전히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이 올가가 올해 17살인데 이렇게 시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관리 당국이요,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가 연행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4주간에 걸쳐가지고서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어가지고서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연행이 이미 됐고요. 부상자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인지 최근에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18년 만에 최저치인 43%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89%까지 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요. 아마 지금 상황이 푸틴 대통령에겐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지도자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영토로 병합이 된 크림반도에 가가지고서 이 폭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크림반도는 민족주의적 이상에 기대하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일부러 무료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무료음악회가 개최가 돼도 사람들이 무료음악회 가기보다는 시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보이콧하고 오히려 시위에 참여하는 이 뮤지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 낭독 시위를 펼친 러시아 소녀 올가 미시크,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란 기자님. 네, 저는 중국에서 새롭게 생겨난 떠오르는 인기 있는 직업. 유망 직종이네요. 네, 잘 업으로 봐야겠어요. 꼽았습니다. 힌트 보실까요? 장첸? 네, 장첸입니다. 나무도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아마 저거. 잘 모르실 것 예. 같아요, 저도. 네, 이번 주 업 뭘까요? 제가 선정한 업은 바로 바오샤스입니다. 중국어로 새우나 가재 껍질을 까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갑각류 요리 먹으면 맛있긴 한데 먹기도 전에 지칩니다. 이거 까느라고. 이렇게 귀찮은 껍질 까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이 직업이 바로 바오샤스인데요. 중국 최저 시급이 약 3,000원 정도인데요. 이 바오샤스 일을 하면 4시간 동안 일한 다음에 무려 3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저도 할래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젊은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범죄도시에 네, 맞아요. 나오는 그 네, 장면이 네.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마라롱샤라고 네. 장갑을 키해서 하는 건데 요령이 없으면 진짜 오래 맞아요, 걸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변할 것 같아요. 이 바오샤스가 보통 한 4초에서 5초에 한 마리씩 가재 껍질을 까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뭔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든 지갑을 여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를 겨냥한 란런 경제. 이게 게으름뱅이 경제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란런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제 게으른 사람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귀찮은 일, 요거 할 시간을 아껴서 뭔가 나의 이 시간을 소중한 다른 일에 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이 말을 바꿔야 하지 살수 않나. 있다고. 살 수 있다로. 바우샤스 말고도 또 란런 서비스가 좀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류거우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애완견 산책사 대신 데리고 산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옷장을 관리해주는 이 옷장 관리사라는 직업도 뜬다고 하는데요. 옷장을 하나를 관리를 해주면 무려 1,000위안, 17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거를 뭐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여기에서 란넌 경제 관련한 매출이 3조 원. 전년 대비 70%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뭐 안에 발열제가 있어서요. 찬물만 부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화고가 있고요. 양말 세탁기도 있어서 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소비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란넌 경제에서 비롯된 중국의 새로운 모습 이번 주 두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트리플 업입니다. 네, 트리플 업입니다.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택배. 택배를 받으면 좋죠. 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거. 기분이 좋죠. 제가 준비한 업은요. 아마존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있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이용한 택배 배달을 서비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의 이름이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귀엽죠? 약간 그 옛날 아이스박스. 그렇죠. 약간 아이스박스 발 달린 것 같은 그런 있죠. 느낌. 아니, 너무 귀엽기는 한데 과연 저게 정말로 택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뭐 걱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미 테스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카우트는 올해 초부터 시애틀 근처에서 8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봤어요. 수많은 배달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다 됐습니다. 쓰레기통이나 애완동물 같은 건 잘 피해갔대요. 아쉬운 게 있다면 경사나 계단 같은 건 못 타요. 네, 무조건 평지 위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택배 분실이나 도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비중이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집까지 앞에 갔을 때 알림이 떠요. 그러면 인증을 한 다음에 그 뚜껑이 열려요. 그 사람 아닌 이상 안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어가는 일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맞아요. 또 아마존이 무인 로봇 배송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는 Same Day Pod이라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 중인데 계단이나 뭐 경사 같은 건 잘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도 두 발로 걷는 로봇 디지트라고 그것도 개발 중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스스로 내려서 박스를 알아서 들고 문까지 걸어서 진짜 사람이네. 상자를 들고 그냥 사람처럼 진짜요? 사람처럼 하는 건데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새로운 로봇 배송 시대를 연 아마존의 스카우트 이번 주 세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